안녕하세요. 금융낚시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죠. 또다시 통대한 대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목을 보면 코스피 상장업체라고 했어요. 그죠? 코스피 상장업체라고 제가 일부러 제목을 올려봤는데 왜 이렇게 코스피 상장업체라는 것을 강조를 했냐면, 일단 통대한 대출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자, 그러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라면 개인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 법인, 그리고 외관 법인, 그리고 상장법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기업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자, 딱 순서를 보면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맞습니다. 각 금융사에는 회사 직군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직군이라면 여기 적혀진 대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봉에 똑같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세요. 은행에서 똑같이 해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니네들 우리 무시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이건 전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로 이직률이죠. 자, 이직률. 회사를 옮길 확률. 제 생각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회사를 옮길 확률이 점점 이렇게 낮춰진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 자, 개인 사업장에 서 있는 그 분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줬어요. 여기도 1,000만 원. 그런데 1년 후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분은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이직을 하셔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1년 뒤 과연 이직을 했을까요? 안 하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취업 선호도 1위가 바로 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되려고 그 고시원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나 공무원 고시학원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머리가 딸려서 그런 데는 안 되고, 이 사진으로나 뉴스로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수십여 명의 그 학원생들, 나도 강사들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쉽게 간두겠습니까? 근데 이런 곳은 틀려요. 쉽게 간두질 않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 기업 복지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냥 자관 그 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생이 보장이 된다고 봐도 되죠. 근데 개인 사업장 이런 데는 꼴랑 잘해봐야 퇴직금 하나 받고 회사 간두는 거죠. 이렇게 이직률로 보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장기업은 이제 저기 코스피인데, 상장기업은 우리가 보통 코스닥 하고 그리고 코스피로 나눠지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를 다음으로 보는데, 먼저 코스닥에 상장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코스피로
상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상장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근데 오늘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한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좀 더 특별하단 그런 뉘앙스죠. 자, 그러면 오늘 사례를 좀 볼게요. 자, 현재 말씀처럼 코스피 상장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뭐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이분이 정규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도 하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규직이 맞더라고. 입사일이 2017년 11월, 연봉이 2,650만 원.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이나요? 2,650만 원. 아니, 그래도 코스피 상장업체면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인데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인데, 재직기간이 17년도 11월이에요. 18년도 지금 1년 뭐 한 7, 8개월 지났죠. 근데 연봉 2,650. 한 달에 월급 뭐 한 200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죠. 세금 빼면 200 정도? 아, 이건 맞냐고. 혹시 계약직 아니세요? 아니, 임시직, 일용직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정규직 직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직증명서 보고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 정규직 직원이야. 와, 나 진짜 코스피 상장업체 이렇게 짠 거 나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짜? 진짜. 아, 추잡시라, 추잡. 이 대표 누군가 모르겠어, 진짜. 회사 명은 내가 못 밝히고. 여기, 혹시라도 자기 회사가 이런 회사라면, 대표님, 제발 좀 급여 좀 올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래도 코스피 상장업체 1년 넘게 근무하신 분, 연봉 2,650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개인 사업장에 근무하신 분들도 이만큼은 되겠네. 개인 사업장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좀 급여가 적어서 그쪽이. 자, 어찌됐든, 이분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니까 햇살론으로 866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한 건에 1,34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28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2건 130만 원, 그리고 또 대부업체 여기 2건에 900만 원. 일단 합계를 보면 6에다가 땡 8 1 2 땡 3 5 3,516만 원. 자, 대출 내역을 보면 대충 이분이 어떻게 대출을 받은지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햇살론이 거의 맨 나중에 받았을 거예요. 저축은행 받고 뭐 현금수입사 시도 때도 없이 뭐 이용하신 거 같고, 대부업체 이용하다가 마지막으로 햇살론. 왜 이렇게 보느냐? 만약에 햇살론 먼저 받아버리면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이 연봉에 대부업체를 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분께서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저금리로 대안을 생각하시겠죠? 아주 잘 생각하신 거예요. 고금리대출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금리로 대안하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고 나서나 나 이거 납부해야지. 아이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3,510만 원, 연봉 2,650만 원, 코스피 상장업체. 코스피 상장업체,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연봉의 120%를 최저 수준으로 잡아요.
당연히 회사 주거래 은행이 있어가지고 해당 업체에 대한 임직원을 위한 대출 특판 상품이 있다면은 뭐 120% 이상 150% 아니면 아예 금액을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정상적인 신용대출은 저희가 보통 120%를 잡습니다. 그러면 120%에다가 이분이 햇살론을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연봉 2,650, 재직기간 1년 넘고 그러면 기본 1,100은 가능할 수 있죠. 120%면은 대략 뭐 200, 500 그러면 뭐 한 3천만 원. 그럼 4,100만 원 햇살론까지. 딱 맞네. 그럼 통대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굳이 꼭 통대안만 얘기를 할 거냐. 다른 것도 좀 가능한 걸로 해달라. 저희가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요. 차근차근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일단 머릿속에 이분의 자격 조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채 내역을 봐요. 이걸 물어봐요. 자, 연봉이 2,650이면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것은 정부 지원 자금이에요. 왜? 연봉 자체가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연봉이니까. 저소득자가 되니까. 자,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채 내역을 듣다 보니까 햇살론도 있고 그에 뭐 고금리 대출이 많아. 근데 고금리 대출이 많은 건 괜찮은데 문제가 이게 너무 많아. 총 합계 금액이. 합계 금액이 많다는 건 뭐죠? 정부 지원 자금을 해서 고금리 대출 최고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은 햇살론 대안자금이 있고 바꿔드림론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 모두 다 DTI라는 게 있죠. DTI가 보통 저희가 뭐 금액이 얼마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 납입 금액, 이자, 그리고 어떤 금융사냐에 따라서 다 그 값이 적용되는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뭐 저희 머릿속으로는 솔직히 계산 못 하고요. 전산에 입력하면 거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만 뜹니다. 2,650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얼른 간단하게 연봉만큼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연봉보다 대출이 많으면. 그런데 연봉보다 이분이 2,650인데 연봉이 부채 2,80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2,800 중에 은행의 대출이 1,0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럼 고금리 대출은 1,800만 원 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행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값이 낮아서. 근데 이분은 전부 다 고금리죠. 값이 굉장히 높아지죠. 안 될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차라리 저는 이런 분들 보면, 통대안이라도 깔끔하게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고객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분 예를 들어서 3,500, 그나마 직군이 좋아서 그러지, 직군이 낮아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500, 뭐 5,500, 뭐 이런 식으로 200% 가버렸다. 아무리 코스피 상장업체지만 연봉이 너무 낮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근데 정말 이분은 통대안하기 그나마 다른 상품은 적용이 안 되고 통대안은 그나마 적용이 되는데 다행히 통대안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통대안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뭐 당연히 뭐 연봉 대비 뭐 채무 부채 비율만 맞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신용 등급이요. 이것도 중요하죠. 신용 등급이 나이스가 6 그리고 올 크레딧 K10이라고 하죠. 올 크레딧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K12 이게 7. 네. 자, 그리고 다행히 연체 이력도 없고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죠. 고객님께는 이 통대안이라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즘 그래도 이 고금리 채무를 지금으로 대안하려고 문의 주신 분들 대부분은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한두 번은 다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믿음이 안 간다고 의심이 많이 가죠. 니네들이 뭔데 이걸 다 상환을 하고 은행으로 저금리로 대안을 해줘.
비록 뭐 비용이야 받긴 하지만 그러다가 너네들 은행에서 안 나오면 나 전부 다 이런 걸로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은행으로 정리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돈 이만큼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통대한 업체 그런 업체는 없어요. 처음 상담할 때 이루어지는 그 뭐 구두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비록 작성하긴 하지만 구두적인 내용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걸 벗어나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계약 위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일단 이걸 무조건 다 상을 해버렸죠. 그냥 뭐 볼 것도 없죠. 그랬더니만 나이스 6이 4까지 올라갔고 K12가 5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주거래은행에 방문하니까 예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3천만 원 3천에 5.6% 3,500 더 받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햇살로 1,100만 원 9.24% 너무 간단해. 이런 분들은 고객님들께서만 좀 빨리빨리 서류 준비해 주시고 계약서 작성만 빨리 해버리면 기간도 한 계약서 작성한 후로 거의 뭐 10일이면 끝나버려요. 왜 10일이 걸리냐면 상환을 하고 전산에 반영되는데 3일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게 전산에 등재되는데 또 3일 그리고 나서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로가 뭐 10일이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끝났죠. 그런데 특이할 점이 바로 이거죠. 120%라는 것. 코스피 상장업체. 어찌됐든 연봉은 적지만 회사 직군이 좋다 보니까 120%까지 대출이 나와서 3천만 원을 이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개인 사업장이다. 2650이면은 저희가 은행 쪽으로 예상하는 게 대략 재직에 7년도니까 그래도 잘하면 2천까지는 나오겠네요. 나쁘진 않겠네. 2천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정부 지원 상품인 세이망을 싣죠.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데 2650인데 그냥 일반 은행에서 신용대출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만기일시 상품 같은 거 그거 이용하게 된다면 1000에서 1500밖에 안 나와요. 근데 3명씩 이용하니까 그나마 2000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다가 해설하면 3100만 원 어라 부족하네?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 금융 것도 중금리 받아야 되죠. 이렇게 돼버려요. 직군이 틀려져 버리니까 대출 금액이 바뀌고 평균 이자도 높아져 버리고 건수도 많아지고 직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통장을 해보다 보면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지죠. 일반 신용대출도 당연한 거지만 특히나 통장대출 이렇게 고금리 쓰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대하는데 이왕 가능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빼야 되잖아요. 근데 직군이 낮아버리면 그렇지 못한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어찌됐든 이분은 뭐 너무나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승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